요즘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아파트 갭 투자보다 다가구 주택 매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 때문인데요. 아파트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매수한 뒤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물론 잘 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이 예상처럼 오르지 않거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매도하지도 못하고 돈이 한동안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데 대출 이자와 세금은 계속 나갈 수도 있고요. 반면 다가구 주택은 매수한 뒤에 원룸과 투룸에서 월세가 들어옵니다. 건물 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내 다가구 건물들을 보면 대충 한 10억대 정도 되는 것이 월에 한 400 정도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덕신리는 그의 절반으로도 한 5억대 정도 건물을 사더라도 그 정도 월세가 발생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오랫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땅, 비싼 곳에 사는 게 좋지만,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신리에 있는 다가구 건물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팔렸고요. 대출 이자, 그리고 수리비, 공실 손실 이런 걸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건물을 잘 고른다면은 나중에 매수했던 가격 정도에만 팔더라도 그동안 받은 월세가 수익으로 남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갭 투자는 미래의 시세 차익을 기다리는 투자이고, 다가구 주택은 지금 들어오는 월세를 확인하며 운영하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울산 덕신리 다가구 주택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덕신리는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최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현장 근무자들이 원룸과 투룸을 꾸준히 찾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발령이나 공사 일정 때문에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머무는 분들도 있고, 공단과 가까워서 장기간 또 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회사 셔틀버스 탈 수 있는 정류장 근처는 출퇴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실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셔틀버스 정류장이나 소공원 인근처럼 중심지에 있는 건물만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도 그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면 또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건물 매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해서 원룸 월세를 5만 원,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덕신은 생활권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끝에서 끝에서 걸어도 30분 정도면은 갈 수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걸으면 셔틀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가용으로 또 출퇴근하는 근로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다면 무조건 소공원 인근이나 중심지만 고집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주차가 편하고 방 상태가 좋으면 이제 월세가 합리적이다 싶으면 충분히 임차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입지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는 좋은 위치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비싸게 매수한 만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최근 거래 흐름을 대략 살펴보면 덕신리 다가구 거래가 30건 이상, 남창 쪽은 8건 안팎, 진화 쪽은 한두 건 정도로 덕신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았거든요. 정확한 집계에 따라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덕신의 거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결국 공단의 접근성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남창이나 진화도 주차가 편하거나 주변이 환경이 쾌적하다는 장점은 또 있지만, 공단이란 거리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덕신이 가장 공실률이 적고 인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 말해주는 것이죠. 올해와 작년에 30개 이 불경기에 5억짜리 건물들이 팔렸다는 것은 상당히
덕신 다가구가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덕신에 있는 다가구라면 무조건 수익이 또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덕신 안에서도 공실이 거의 없는 건물이 있고 월세를 낮춰도 방이 잘 안 나가는 또 건물이 있거든요. 주차가 가능해야 되고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도 편해야 되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옵션 이런 거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벌레가 또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벌레 잡는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에 적힌 그런 예상 월세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월세입니다. 예를 들어 안에 방이 뭐 보통은 한 8개씩 있죠. 그래서 월세가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와서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실이 몇 개씩 있다면 수입이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한 4년간 저희가 또 SOL 공사가 있었잖아요. 샤인 프로젝트 그 공사 때문에 약간 그 원룸 월세가 이렇게 상향되어서 또 계약되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월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라든지 이런 숙소로 이용한다고 해서 또 비싸게 월세를 받아놓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광고에 나오는 그런 월세 보고 쉽게 판단할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월세를 또 밀린 임차인이 있다거나 인터넷, 뭐 수도료, 뭐 공용 전기료 요런 거를 또 건물주가 덕시는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는 돈은 좀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매수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각 방의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공실 여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도 사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수할 때 필요한 현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수리비 또한 중요합니다. 오래된 원룸 건물은 외벽을 새로 칠하고 도배장판을 바꾸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옥상 방수, 외벽 누수, 수도 배관, 하수구, 보일러, 전기 시설까지 좋은지는 따로 또 확인해 봐야 돼요. 매매 가격이 주변보다 3천만 원 저렴해도 매수한 뒤에 수리비가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싸게 산 것이 아니게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가구 수와 실제 방 개수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주차장이나 창고, 옥상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일조권 사전 제한 때문에 베란다 쪽을 가대기라고 하죠.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대출이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여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뭐 확인도 안 하고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그 주인 세대 쪽에 그런 베란다를 뭐 이렇게 확장한 그런 간단한 부분이면 뭐 철거하는데 얼마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방 쪼개기 같은 뭐 그런 방을 여러 개씩 쪼개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새로 만든 곳은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런 걸 양성화하는 데는 돈이 수천만 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결국엔 덕신이 다가구 주택을 고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임차인이 꾸준히 찾을 위치인가. 두 번째, 공실을 모두 채웠을 때 예상 월세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게 얼마인가.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뭐 이 건물의 실제 가치라고 봐야겠죠. 세 번째, 대출 이자와 공실 수리비 관리비를 모두 빼고도 수익률이 충분히 남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셔야겠죠. 좋은 다가구 주택은 단순히 중심지에 있거나 방이 많은 건물이 아닙니다. 매매 가격이 적정하고 공실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제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투자는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사실 대세입니다. 뭐 물론 뭐 여유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묶여도 괜찮겠죠. 덕신이 다가구 주택은 그래서 그냥 아파트를 이렇게 매매하고
한없이 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월세가 많이 나온다는 설명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임대 현황, 공실 원인, 건물 상태와 수리비까지. 지금까지 덕신 대우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